마트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집에서는 향초를 켜두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노릇노릇 구워 먹는 하루.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 일상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발암물질들이 조용히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그 정도야?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등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 수많은 요소들을 암 발생 위험 요인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피할 수 있고 습관으로 줄일 수 있는 발암물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집 냄새와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새집이나 새 가구에서 풍기는 특유의 냄새, 사실은 포르말데히드를 비롯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날아나오는 신호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포르말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비강암, 백혈병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71세 박옥기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 며칠 지나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이 시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집 냄새가 좋아서 기분이 상쾌했는데 나중엔 숨이 막히더라고요. 의사는 환기를 자주 하라고 당부했죠. 난방을 3개 틀고 창문을 열어 가스를 내보내는 베이크아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입주 후 첫 몇 달간은 반드시 환기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라돈. 라돈은 흙과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방사성 기체입니다. 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으로 큰 폐암 원인으로 꼽았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관리합니다. 특히 지하실, 1층 주택, 겨울철 환기가 부족할 때 실내 농도가 높아지죠. 66세 김영수 씨는 직접 라돈 측정기를 사서 재봤는데 평범한 아파트인데도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아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바닥 틈새를 메우고 환기를 늘리자 수치가 내려가 마음이 놓였다고 하죠.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내 라돈 수치가 4pcal 이상이면 반드시 저감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저층주택 거주자는 라돈 측정을 생활점검 항목에 넣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감자와 빵 속 아크릴아마이드. 감자, 빵, 곡물을 섭씨 120도 이상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아크릴아마이드를 EA 등급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죠. 58세 오정자 씨는 감자를 늘 바삭하게 튀겨 먹었습니다. 감자 요리는 자고로 노릇노릇해야 제맛이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곤 놀랐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감자, 빵 조리 시 색깔이 황금빛일 때 멈추라고 권합니다. 검게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야 하며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병행하면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기를 태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 고기를 직화로 구우면 기름이 불에 떨어져 연기를 만들고 여기서 다완방향족 탄화수소가 생깁니다. 또한 단백질과 당이 고온에서 반응하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만들어지죠.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이들이 DNA 손상을 일으켜 암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65세 이순철 씨는 예전엔 고기를 태운 부분이 가장 고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탄 부분은 모두 발암물질이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 뒤로는 고기를 자주 뒤집고 허브와 양념에 미리 재워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기를 자주 뒤집고 마리네이드 양념 처리를 하면 발암물질 형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허브, 마늘, 와인, 간장 같은 항산화 성분이 주로 양념을 만들면 발암물질 억제 효과가 있어 좋죠. 설탕이나 꿀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오히려 타게 되니 조리 마지막에 살짝 바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육.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일 50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높아진다고 발표했죠. 62세 장도현 씨는 아침마다 소시지를 구워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섭취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일 먹는 건 줄였고 먹더라도 채소와 곁들이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한두 번 먹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먹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술 속 알코올. 와인이든 맥주든 소주든 종류와 관계없이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습니다. 알코올 성분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알코올이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과 명확히 관련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59세 최기훈 씨는 맥주 2잔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사에게 한 잔만 마셔도 위험이 시작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마시는 날을 줄이며 관리하고 있죠. WHO 유럽사무소도 2023년 발표에서 알코올은 안전한 섭취 기준치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7번째, 주유소 휘발유 속 벤젠. 주유할 때 맡는 휘발유 냄새 혹은 신차 실내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 속에는 벤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기관과 미국 환경보호청 모두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백혈병 등 혈액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67세 윤태식 씨는 주유할 때마다 휘발유 냄새가 상쾌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벤젠이 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걸 알고 나서는 노즐에서 고개를 멀리 두고 자동 잠금 레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8번째, 디젤 매연. 출퇴근길, 버스 정류장, 지하주차장. 익숙하게 맡아온 디젤 매연 냄새도 위험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 디젤 배출가스를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물질, 즉 1군 발암물질로 재분류했습니다. 68세 박미선 씨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매캐한 매연 냄새가 익숙했지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의 매연은 더 농도가 높습니다. 신호대기 중 배기구 바로 뒤에 서 있지 않기, 지하주차장에서는 시동을 켠 채 오래 머무르지 않기, 이런 작은 행동이 발암물질 흡입을 크게 줄여줍니다. 9번째, 드라이클리닝 옷 속 화학물질. 드라이클리닝에는 퍼클로로에틸렌 PCE라는 용제가 사용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PCE를 EA,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EPA도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60세 김나영 씨는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그대로 옷장에 걸어뒀다가 방 안 공기가 텁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가져오자마자 비닐을 벗기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정도 걸어둡니다. 10번째,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가스레인지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는 물론 연구에 따르면 벤젠까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가스레인지 사용 시 실내 벤젠 농도가 흡연 과정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5세 정혜준 씨는 가스레인지는 불맛이 나서 좋다며 자주 썼지만 지금은 환풍기를 무조건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1번째, 향초와 방향제. 63세 장소연 씨는 집안에 늘 향초를 켜두곤 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켜둘수록 머리가 아프고 공기가 탁해진다는 걸 느꼈는데요. 지금은 환기를 시킨 후 짧게만 사용하는 쪽으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향초, 인센스, 방향제를 오래 켜두면 초미세입자와 포르말데이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이 실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초미세입자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포르말데이드는 장기간 흡입 시 비강암과 백혈병 위험이 커지는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죠. 특히 이것은 DNA 손상을 유발해 폐암, 방광암 같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므로 향초와 인센스를 오래 피우면 단순히 공기가 탁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와 혈관 질환 그리고 암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 없는 작은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쓰더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짧게 켜두는 게 안전합니다. 12번째, 전자레인지 속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쓰거나 흠집난 상태로 쓰면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심지어 마이크로 플라스틱까지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가열했을 때 나노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가 음식에 섞여 나온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57세 한미정 씨는 늘 반찬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데울 때 뚜껑이 눌러붙고 냄새가 배는 걸 겪은 후 지금은 유리용기를 사용하죠. 요즘은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도 BPA 프리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들이 BPA 대신 BPS, BPF 같은 다른 비스페놀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물질 역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BPA가 빠졌다고 해서 완전히 무해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조건에 따라 위험이 커지는데요. 뜨거운 국이나 기름진 음식을 담으면 화학 성분이 훨씬 더 쉽게 음식으로 옮겨갑니다. 즉, BPA 프리라고 써 있어도 BPS와 프탈레이트 같은 다른 성분이 음식에 묻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뜨겁거나 기름진 음식은 플라스틱 대신 유리 스테인리스 도자기 용기에 담아라. 이 작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59세 이정민 씨는 BPA면 괜찮겠지. 하며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읽은 기사에서 대체 화학물질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지금은 아예 유리 용기를 따로 구비해두고 전자레인지엔 그 용기만 쓴다고 합니다. 13번째, 코팅 프라이팬 속 PFAS.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는 프라이팬 코팅 방수옷 포장재 등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는 대표 성분인 PFOA를 일군 발암물질로 PFOS를 이비발암 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PFAS가 영원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탄소 불소 시 F 결합이 워낙 강해서 열 햇빛 세균으로도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환경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도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PFAS가 물과 기름 모두에 잘 섞이는 성질이라 몸에 들어오면 혈액간 신장에 쌓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출 속도도 느려 혈중 반감기가 수년 이상인 PFAS도 있죠. 결국 몸에 들어오면 쌓이고 잘 안 빠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61세 윤정숙 씨는 오래 쓴 프라이팬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코팅이 여기저기 벗겨져 달걀을 붙이면 자꾸 들러붙는 겁니다. 이제는 맛보다 건강에 문제겠다 싶어 결국 새 프라이팬으로 교체했죠.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은 PFAS가 신장암, 고환암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4번째, 곡물과 견과류 속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쌀이나 땅콩,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면 단순히 보기 흉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간암과 강하게 연결돼 있죠. 왜 하필 간일까요? 아플라톡신이 몸에 들어오면 간이 해독하려다 오히려 더 독한 물질로 바뀝니다. 이 독성 물질이 간세포 안 유전자에 달라붙어 상처를 내고 암을 막아주는 보호막 유전자 P53까지 망가뜨립니다. 결국 간세포가 고장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64세 문성호 씨는 땅콩에 곰팡이가 핀 걸 털어내고 먹었다가 속이 불편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땅콩뿐만이 아닙니다. 여름철 쌀통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거나 햇볕에 덜 말린 곡물에 하얀 곰팡이가 번져 있는 모습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겉에 핀 곰팡이를 털어내면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아플라톡신은 이미 곡물 속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없앤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아깝더라도 곰팡이가 핀 곡물과 견과류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15번째, 햇볕과 뜨거운 음료.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햇볕은 많이 받을수록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자외선을 일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세포의 DNA에 직접 상처를 내기 때문에 장기간 과도하게 쬐면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은 물론 피부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한낮 오존층이 얇아진 시간대 자외선은 훨씬 강력하죠. 57세 한미자 씨는 햇볕에 조금은 타야 몸이 건강하지. 라며 모자도 없이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 갔더니 심한 일광화상과 검버섯 진단을 받고 햇볕이 약처럼 좋을 줄만 알았는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음료입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섭씨 65도 이상 아주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뜨거운 차나 국물을 습관처럼 마시면 식도의 얇은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그 흉터가 쌓여 결국 식도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와 흡연 음주가 겹치면 위험은 몇 배나 커지죠.
많은 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마셔야 제맛이지 하시지만 사실은 한 김 식혀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16번째, 실리콘 조리도구. 요즘은 환경 호르몬 걱정 때문에 플라스틱 대신 실리콘 조리도구를 많이 쓰시죠. 특히 식품용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온, 특히 200도 이상에서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부 저가 실리콘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실록산 계열 물질이 빠져나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호흡기를 자극해 두통, 호흡곤란, 눈 따가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 가능성까지 지적됩니다. 실록산은 동물 실험에서 간종양이나 생식 능력 저하 같은 독성이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52세 김선희 씨는 값싼 실리콘 주걱을 오래 쓰다가 조리할 때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애들이 먹을 음식에 혹시라도 안 좋은 성분이 섞일까 걱정돼 결국 식품 등급 인증 제품으로 모두 바꿨죠. 전문가들은 실리콘 자체는 안전하지만 제품 품질과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증 제품을 고르고 고온 조리에는 스텐이나 세라믹 도구를 함께 쓰는 게 현명합니다. 17번째, 나무 조리 도구. 자연 소재라 안전할 것 같지만 나무는 물과 기름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죠. 특히 오래 쓰면 곰팡이 독소가 생겨 위암, 간암의 간접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척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고 표면이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18번째, 도마. 주방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가는 도마. 그런데 도마 재질에 따라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플라스틱 도마는 가볍고 관리가 편하지만 칼집이 깊어지면 그 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반복적으로 먹으면 몸속에 쌓여 염증이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죠. 나무 도마는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나무 자체가 일부 항균성을 가지긴 하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수분을 머금어 곰팡이가 피고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눅눅한 환경에서는 더 조심해야 하죠. 대나무 도마는 단단해 칼 자국이 덜 나고 관리가 편합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접착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포르말데이드가 소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 도마가 더 나을까요? 대표적으로 참나무, 단풍나무, 너도밤나무 같은 단단한 원목이 추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느티나무 도마도 괜찮습니다. 결이 촘촘하고 곰팡이가 덜 생기기 때문이죠. 다만 단단한 만큼 칼날이 빨리 무뎌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62세 박명자 씨는 오래된 도마에서 냄새가 배어 음식 맛까지 변하는 걸 느끼고 결국 교체했습니다. 사실 도마는 아깝다고 오래 쓰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미국 농무부와 식품의약국은 고기용과 채소용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서 쓰고 칼집이 심하게 파였거나 곰팡이가 보이면 과감히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마를 자주 새로 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나무 도마는 오래 위생적으로 쓸 수 있죠. 나무 도마를 사용한 뒤에는 바로 세척하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은 뒤 세워서 완전히 말리셔야 합니다.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식용 가능한 미네랄 오일이나 호두, 아마시 오일을 발라주면 갈라짐을 막고 수분 침투를 줄일 수 있죠. 칼자국이 깊어졌다면 고운 사포로 표면을 갈아내고 오일을 다시 스며들게 하면 새 것처럼 회복됩니다. 또 가끔은 굵은 소금을 뿌리고 반으로 자른 레몬을 문질러 소독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도마 재질보다 관리 습관입니다. 도마를 어떻게 쓰고 얼마나 자주 말리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손질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매일 만지고 먹고 마시는 것들 속에는 발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암물질의 위험은 한 번이 아니라 누적해서 오고 방어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반복이 5년, 10년 뒤에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창문을 한 번 더 열고 도마를 점검하고 고기를 한 번 더 뒤집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